아이고 형제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참 잘 지내긴 개.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박철규 형제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천벌이 형제님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데? 수술 안 한다더니 수술하러 왜 돌아오셨습니까? 아, 왜 이렇게 왜야? 보고 싶어서 왔지.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협심증 치료에 최고라길래 왔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튜브 건강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진행을 맡은 MC 박철규입니다. 올해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 버렸는데요. 저는 올해 초에 제가 딱 생각했던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일기를 쓰자, 두 번째가 영양제를 잘 챙겨 먹자였는데 2가지 다 못하고 있어요. 매 새해만 되면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저 자신에게 이게 왜 다 끝나갈 때쯤에는 안 지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술도 줄이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담배도 끊자, 이런 약속들을 스스로 이렇게 많이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나오는 이 질환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것만 잘 지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튜브는요, 협심증이란 주제로 구포성심병원의 신호철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구포성심병원 순환기 내과에서 순환기 진료를 하고 있는 신호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튜브는 저번에도 이제 한번 나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한번 협심증 주제로 한번 나왔었는데 네. 예, 또 같은 주제로 한번 또 나왔네요. 워낙 또 중요한 병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사실 이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예. 오늘 한 번 더 잘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새해에 대한 다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예. 올해는 무슨 다짐을 하셨나요? 올해는 일단은 좀 이제 건강에 좀 신경을 저 스스로도 한번 써보자 하는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살도 좀 안 찌게 좀 몸매도 유지하고 오. 그게 이제 올해 목표였고 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주로 하는 운동이 필라테스라고. 예. 그러니까 이전에도 운동을 해왔었는데 제가 좀 의지박약이라 네. 그러니까 좀 하다 보면은 또 중단하고 하다 보면 중단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좀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자 해서 아내랑 같이 이제 부부 필라테스를 하면서 예. 그러면 이거 이제 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와이프랑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손 잡고 열심히 꾸준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하면 좀 금술도 좋아하시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좀 멈칫한 것 아닙니다,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는 네. 어떻게 또 레깅스를 입으시나요? 저는 그냥 평상 운동복을 입는데 네. 예, 처음에는 조금 민망했는데 이제는 운동을 하러 가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운동 목적이다 보니까 열심히 운동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전에는 다른 운동도 쭉 하셨고요. 예, 뭐 수영이라든지 또 제가 축구를 또 좋아해가지고 예, 그래서 풋살 운동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또 예, 선생님하고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덕체를 다 갖추셨네요. 네? 내적으로도 이제 부부끼리 금술도 좋으시고 외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 진료도 받으시고 본인 건강도 신기시고 저는 이런 사기캐랑은 방송 못합니다. 저희. 이게 하나의 흠이 있어야지 물고 뜯는데 이렇게 완벽하신 분을 모시고 오늘 시청자분들께도 아마 설명을 예.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오고 나면 사실 근처에 한 끼 또 식사도 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스몰 토크로 하나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한 끼 먹고 건강해지길 기원하며 하면 같이 다 함께 밥프레이 이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밥프레이 알겠습니다. 네. 예. 해보겠습니다. 한 끼 먹고 건강해지길 기원하며 다 같이 밥프레이. 네. 자, 단도직 입구적으로 묻겠습니다. 예. 구포성심병원 근처 맛집
뭐 있습니까? 제가 이제 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사실 면 종류를 좋아해서 그래서 주변에 이제 특색 있는 면집이 없을까 하다가 제주 올레 국수집이 있어서 한번 올레국수. 예예예 찾아가 봤는데 예전에 그 제주도에서도 근무하시다 오신 과장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게 너무 맛있다. 제주도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는 꼭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예. 부포에 가면 제주도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 그 상호명이 어떻게 되죠? 제주 올레국수입니다. 제주 예, 올레국수. 예. 저도 그 네이버 지도에 별표 좀 표시해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오셔서 진료도 잘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든든하게 또 한 끼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스몰 토크 마쳐봤고요. 오늘 건강튜브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짜잔! 자, 카메라 잘 잡고 있죠? 자, 이건데요. 오늘 건강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구포성심병원에서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차와 머그컵과 차 세트인데요. 이게 보시면 그 루이보스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예쁜 머그컵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요.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그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10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또 주변에 홍보도 하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직접 또 준비하셨나요, 이거? 원장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센터장님은 모르는데 밑에 분들이 또 열심히 또 준비해 온 것 같네요. 위에 분께서. 위에 분께서 예. 구포성심병원에 또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협심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운동을 할 때 운동을 네. 많이 하시지만 네네. 이제 항상 스마트워치로 그렇죠. 예. 심박수나 이런 걸 좀 체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막 제가 스쿼시를 좋아하는데 이게 예. 경기를 좀 막 엄청 힘들게 뛰고 나면 예. 막 한 180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혹시 맞습니다. 스마트워치 사용하시나요? 예, 저도 사용을 합니다. 음. 예, 저도 뭐 축구할 때나 수영할 때 이제 항상 켜놓고 하긴 네. 하는데, 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심박수가 이제 올라가죠. 운동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심전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좀 정확하다고 보시나요? 오늘 주제 협심증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는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부정맥을 진단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제 두근거린다 하셔서 오셨는데 이미 병원에 오신 상태에서는 두근거린 게 없는 상태로 오신단 말이죠. 언제 두근거렸는지, 뭐 어제 그랬는지, 그저께 그랬는지, 그러면은 그 당시 찰나의 심전도가 필요한데, 예, 근데 그 당시에를 심전도를 제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워치로 이용해서 리듬을 체크해 보면 정말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그걸 통해서 진단을 한 분도 계시고요. 네. 예, 우리가 보통은 그걸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기존에는 사실 뭐 하루 기계를 단다든지 또는 뭐 길게는 3일 또는 일주일 동안 이 기계를 다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한 거는 일단 기계를 달고 있으면 또 목욕을 하기가 어렵고, 그 일주일 동안에라도 아무 두근거림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단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 스마트워치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 바이오리듬을 체크하기에는 또 아주 유용한 기계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이 갑자기 뭐 빨리 뛴다거나 뭐 네네. 이런 좀 특이 증상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협심증은 좀 다른가요? 이게 어떤 증상인가요? 예, 협심증은 우리가 이제 혈관이 이제 좁아져서 생기는 병인데, 운동을 할 때 심장이 잘 뛰려면 심장에도 이제 혈관에 이제 피가 공급이 잘 돼야지 이제 근육이 수축을 할 수가 있는데, 혈관이 이제 저는 쉽게 이제 환자들한테 녹이 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녹이 쓸어서 이제 우리가 관도 이제 좁아지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좁아진 경우에 이제 근육에 피가 잘 도달이 안 되니까 통증이 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인의 이제 관상동맥, 이 심장 실루엣 보이시죠? 네. 심장 그림에 이 심장을 이제 감싸고 있는 혈관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혈관을 우리가 조영제를 쏴서 심장 혈관을 본 겁니다. 보시면은 아주 매끄럽게 피가 이렇게 혈관이 매끄럽죠, 그죠? 그렇네요. 네, 이게 정상 혈관이거든요. 관상하기가 좋네요. 관상동맥. 예, 깨끗합니다. 예, 이거는. 깨끗한 혈관. 네.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혈관이 여기가 좁아진 게 딱 보이시죠, 그죠? 예. 그렇네요. 이게 이제 혈관이 아까 말씀드린 녹이 쓸었다, 아니, 좁아졌다,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분도 통증이 없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니까 피가 계속 원활하게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여기서 피가 잘 공급이 안 되겠죠.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거 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렇죠. 한쪽이 이게 좀 막히니까 네. 여기에 이제 적체 형상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네. 통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네. 정확히 이해하셨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주제가 노인 사망 원인 2위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뭐 연로해지시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 몸에서 그만큼 심장이 중요한 건데 협심증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좀 발현이 되나요? 아까 뭐 스쿼시 운동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운동을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심장에서 이제 피를 많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혈관이 좁아지면 그만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허혈성 그런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운동이나 산책을 하실 때 평소에는 이렇게 살살 걸을 때는 괜찮다가 뭐 오르막길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빨리 올라간다든지 할 때 갑자기 이제 꽉 조이는 답답한 누르는 것 같은 뭐 돌덩이를 얹은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통증이 오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조금 더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군요. 우리가 이제 압을 엄청 세게 주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터질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게 원래는 배출이 딱 돼야 되는 건데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막 피가 막 몰리고 막 압박이 오고 그러면서 좀 뭔가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 게 심장에도 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가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됩니다. 것 같습니다. 예. 전부 전문적인 건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도 뭐 비슷하게 이해하셨다면 예. 좋은데 그 심장이 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예. 뭐 등산을 할 때라든가. 예. 근데 그럴 때 막 평소에도 아유 내 속이야, 아이고 왼수야 이러면서 가슴을 막 치는데 그러면 이게 좀 풀립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안 넘어갈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었는데 잘 안 넘어가면 이렇게 가슴을 빵빵 치면서 네. 이제 좀 소화가 되게 하려고 이게 그렇게 이제 가슴이 아픈 걸로 오인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는 이제 식도에서 음식이 걸리거나 해서 오는 답답함이기 때문에 약간 심장하고는 조금 우리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예. 친다고 해서 협심증이 나아지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소화는 잘 될 겁니다. 근데 협심증이 이제 쉽게 말해서 혈관이 녹이 슬어서 생기는 질환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뭐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외에도 뭐 예. 다른 증상으로 좀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협심증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는 뭐 우리 매일 뭐 TV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하지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나이는 사실 뭐 세월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다음 담배 이 5가지 그리고 하나 더해서 이제 비만까지 해서 그렇게 이게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30대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담배를 워낙 많이 피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당뇨나 혈압이 빨리 와서 또는 또 요즘 20대 친구들도 아주 뚱뚱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분들은 또 이게 혈관의 노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예, 그런 위험 인자들을 잘 조절을 해야 이런 병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담배 얘기가 나서 말인데 네. 그 요새는 뭐 조금 예전보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네. 그 경우가 많아서 네네. 덜하긴 합니다만 뭐 봄철 되면 미세먼지도 있고 황사도 네네.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뭐 협심증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예,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일종의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좀 더 조장한다. 당뇨나 혈압이나 담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혈관의 염증을 자꾸 일으키면서 혈관을 병들게 만든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으로 향하는 그 통로들이 좀 깨끗하고 네네.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거기가 자꾸 막 곰팡이가 쓸고 막 그렇죠, 이게 녹이 그렇죠. 쓸고 막 이러니까 예, 맞습니다. 애가 통로가 좁아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아프고. 정확합니다. 네, 맞죠? 네네네. 그러면 뭐 이게 윤활유를 바르나요? 어떡하나요? 이게 무슨 약을 써야지 이게 낫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 인자들을 일단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혈관이 튼튼하게 유지가 되겠죠. 크게 이제 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예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증상에 따른 약, 예를 들어서 뭐 통증을 어떻게 좀 없앨 수 있는지, 당장 아파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증을 없애는 거는 이제 혈관을 좀 넓혀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좁아져 있으면 혈관이 아무래도 더 통증이 올 건데 일시적으로 약을 써서 혈관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넓혀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좁아져 있는 게 그래도 살짝 넓어지면서 통증이 조금 경감이 되는 그런 약들을 이제 우리가 써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겠죠. 혈압, 당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인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담배부터 무조건 끊으셔야 되고요. 담배를 끊어야 돼요? 예. 그럼 협심증이 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시방편으로 혈관을 늘리는 그런 약을 좀 복용한다는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도핑과도 관련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예전에 러시아 피겨 선수가 네. 이제 그 뭐 도핑 약물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약은 이제 저희도 이제 협심증 약으로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약은 혈관을 넓혀 주긴다기보다는 이제 심장의 좀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통증을 좀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워낙 대사를 좋게 하다 보니까 운동 선수들의 운동 능력을 좀 증가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요? 그게 도핑 약물로 이제 선정이 돼서 그게 아마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그 심장을 더 활성화시켜서 전체 운동 근육도 능력도- 활성화시켜주고 대사를 활성화시켜주니까 그러면 그 그렇게 생각하시면 협심증 되겠습니다. 약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일부가. 도핑으로 걸릴 수도 있다. 네네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약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혈관 넓혀주는 약을 써봐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면 또 써볼 수 있는 약인데 이제 그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대사의 어떤 활성화를 일으켜서 이제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니까 통증을 없애는 기준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협심증이 심할 때는 혈관을 넓혀주는 약을 쓰기도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히 시켜주는 약도 쓰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원천적으로 혈관 자체를 아예 넓혀줘서 스텐트를 이용해서 넓혀줘서 그냥 병을 해결을 하는 그런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예. 보시면은 이게 아까 정상 혈관 네.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오른쪽 혈관인데 이것도 정상 혈관 보면 매끄럽죠, 그죠? 지금 보니까 뭐 예. 아주 뭐 통행이 원활하네요. 예, 통행이 원활한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병인의 혈관을 보면 이게 꽉 막혀서 그죠? 뭔가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이 혈관을 안쪽에서 이제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스텐트를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정상처럼 환자는 보기만 해도 아유 시원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그래서 스텐트 시술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걸 우리가 스텐트 시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스텐트라는 어떤 그 금속 소재를 넣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게 몸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사실 뭐 들어가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돼서 이제 뭐 사용을 뭐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스텐트를 넣으나 안 넣으나 사실 이게 스텐트를 넣어서 이제 혈관이 넓혀지면 막 증상은 많이 좋아지니까 좋은데 결국에는 병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 치료는 꾸준히 하셔야 되고 스텐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시작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약물 치료를 잘 하고 그분이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그런 게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스텐트가 값어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넣었다고 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래 하면은 다시 병이 오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아에 교정을 하고 나면 원래 유지 장치를 뒤에 붙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치아 사이사이에 이제 뭐 노폐물이 많이 끼니까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케일링도 자주 하는데 평소에 양치를 똑바로 안 하면 그렇죠. 치석은 계속 쌓이는 거니까 그렇죠. 혈관 관리도 잘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너무 쉬운 표현이라서 저희도 써먹어야 되겠네요. 그래요? 뭐 이해가 잘 되셨다요. 기쁘네요. 예. 그러면 이게 증상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는데 이게 내가 별거 아닌가? 뭐 있으면 낫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두게 되면은 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일 뭐 무서운 병이죠. 우리 급성심근경색. 정말 사망률이 높은 병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혈관은 좁아져 있지만 그래도 피가 흐르고는 있거든요. 근데 급성심근경색은 아예 피가 안 가는 상황. 바로 그 자리에서 환자가 부정맥으로 인해서 뭐 바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병원에 오시기 전에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냥 목숨과 관련된 병이라서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환자들이 좀 일찍 찾아오면은 아주 잘 치료가 되고 제가 환자한테도 오히려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너무 늦게 오시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후유증도 남게 되고 왜냐하면 피가 안 가다 보니까 심장 근육이 이제 손상이 와가지고 그래서
심장이 아주 잘 뛰어야 되잖아요. 이 수축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 수축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도 남게 되고 또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미리 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게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예,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네. 그 우유 같은 유제품이 협심증에 안 좋다라고 아, 예. 하더라고요. 이게 예. 뭐 정확히 맞는 표현인가요? 물론 우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방과 관련돼서 이제 좀 더 협심증이나 이런 것들 더 잘 일으킨다 뭐 이런 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있긴 한데 그럼 우유를 안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담배를 핀다. 이런 오류를 범하시면은 저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어떻게라도 좀 이거를 도움을 주고자 계속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우유를 지금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그런 것들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하물며 담배나 당뇨는 얼마나 더 위험할까 그런 거를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또 미리미리 예방을 하려고 하면 또 네네. 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담배는 안 피시고 또 술도 좀 줄이시고 네. 본인의 건강을 잘 챙기신다면 좀 협심증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자, 협심증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협심증 자체도 무서운 질환이지만 이걸 그냥 두고 그리고 예방하지 않고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다른 질환도 함께 올 수 있는 합병증이 정말 더 무서운 질환이라는 걸 좀 알게 됐는데 저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식습관을 개선하고 담배 피지 않고 운동 열심히 하고 네. 이런 평소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질환이라고 하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건투 시청자분들은 하루하루 또 이제 곧 다가올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또 노력을 좀 다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산소장님 뭐 협심증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뭐 사실 협심증도 협심증이지만 오늘 예방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병이고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 만약에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한 분이라도 금연을 하셨고 이 방송을 계기로 또 한 분이라도 그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조금 생각이 바뀌셨다면 저는 오늘 방송이 정말 보람이 있고 뿌듯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구포성심병원의 신호철 센터장님 이거는 협심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